속보, 이강인 클래스 입증, 스텝오버로 9명 농락, 한 번의 스텝오버, 헛다리 페인팅에 이은 완벽한 슈팅 타이밍과 배적, 초토화. 이강인은 어린 시절부터 한국 축구의 미래로 꼽혔다. 연령별 대표팀에서 월반을 거듭하며 에이스 역할을 톡톡히 했다. 2019년엔 국제축구연맹 FIFA 20세 이하 U20 월드컵에서 한국의 준우승을 견인했다. 대회 최우수 선수상인 골든볼도 그의 몫이었다. 만 18세로 U20 월드컵 골든볼을 받은 것은 2005년 리오넬 메시, 아르헨티나 이후 처음이었다. 성인 무대로 올라서는 과정에선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소속팀이던 발렌시아, 스페인는 물론 A 대표팀에서도 좀처럼 기회를 잡지 못했다. 파울루 벤투 대한민국 축구 A 대표팀 감독은 이강인 배제를 두고 전술적, 전략적 이유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강인은 한때 장단점이 매우 명확한 선수로 꼽혔다. 그는 패스, 탈압박, 골키핑 등에서는 긍정평가를 받았다. 특히 패스는 차원이 다르다는 극찬을 받기도 했다. 하지만 그의 장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포지션은 제한적이었다. 4-2-3-1 포메이션의 공격형 미드필더가 최선, 처진 스트라이커가 차선이었다. 몸싸움을 피해 수비력이 약하단 평가가 나왔고 다소 느린 발은 경기 템포를 늦출 수 있다는 물음표까지 붙였다. 이강인은 약점을 지우기 위해 노력했다. 그는 피지컬을 강화하기 위해 이를 악물었다. 과거 연령별 대표팀에서 한솥밥을 먹었던 피지컬 코치에게 도움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강인은 몰라보게 달라졌다. 근육이 붙으면서 파워와 스피드까지 갖게 됐다. 레알 마요르카, 스페인 소속이던 2023년 4월 헤타페와의 경기에서 후반 추가 시간 60m 폭풍 드리블로 추가골을 기록한 장면이 대표적인 예다. 이강인은 우려를 실력으로 이겨냈다. 벤투 감독의 고집을 꺾고 2022년 카타르 월드컵에 나서 슈퍼조커로 활약했다. 마요르카 소속으로 강한 인상을 남긴 후 파리 생제르맹, PSG로 이적했다. 그는 경험을 쌓으며 웬만해선 막을 수 없는 선수로 거듭났다. 그는 또 한 번 진화했다. 이강인은 지난 6일 싱가포르와의 2026년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 2차 예선 조별리그 C조 5차전에 선발로 나섰다. 그는 전반 9분 오른발로 이날의 결승골을 꽂아 넣었다. 주민규, 울산 HD 위 패스를 받아 상대의 1차 수비를 가볍게 제쳤다. 이강인은 한 박자 빠른 슈팅으로 상대의 2차 수비까지 무너뜨린 뒤 골맛을 봤다. 이강인이 태극마크를 달고 처음으로 기록한 오른발 골이다. 그는 후반 9분엔 왼발로 한 골을 더 넣었다. 2분 뒤엔 악착 같은 수비로 손흥민, 토트넘 윗쐐기골에 힘을 보태기도 했다. 이강인은 이날 58분만 뛰고 2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다. 그는 팬들의 뜨거운 박수 속 엄원상, 울산과 교체돼 벤치로 물러났다. 공교롭게도 이날 경기를 앞두고 위르겐 클린스만 전 A 대표팀 감독의 저격 발언이 나왔다. 지난 2월 카타르 아시안컵 때 발생한 선수단 내분을 재소환한 것이다. 이강인은 당시 하극상 논란으로 힘든 시기를 보냈었다. 하지만 이강인은 그라운드 위에서 에이스 역할을 제대로 해내며 한 단계 더 강해진 모습을 보였다. 그는 11일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열리는 중국과의 월드컵 아시아 2차 최종전에서 다시 득점포를 노린다. 김민재 나갈 테니 넌 내려가. 김 파트너 구했다. 히어 위고도 확인 오른쪽 화살표 작년 영입 실패 악몽 씻는다. 오른쪽 화살표 개인 합의 완료. 이적시장 전문기자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10일 한국 시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를 통해 콤파니가 주앙 팔리냐 영입을 승인했다고 전했다. 로마노는 콤파니가 미넨의 팔리냐 딜에 명백한 그린라이트를 보였다. 그는 팔리냐를 영입하길 원하며 팔리냐가 미넨에 마침내 합류하고자 하는 강한 열망을 전해들었다. 라며 콤파니는 팔리냐가 훌륭하고 필요한 영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밝혔다. 글로벌 스포츠 매체 디 애슬레틱은 미넨이 풀럼의 팔리냐 영입을 위해 3,500만 유로 약 519억 원을 제안했다.
미네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전했다. 스카이 스포츠 독일 역시 미넨이 팔리냐와 구두 합의를 완료했다. 풀럼과 이적료 협상이 진행 중이다. 팔리냐는 미넨과 최대 5년 계약을 맺는다. 예상되는 이적료 수치는 4,500만 유로, 약 667억 원 정도다 라고 설명했다. 팔리냐는 1995년생의 포르투갈 대표 미드필더다. 190cm의 큰 키에 훌륭한 수비력을 갖춘 미드필더다. 포르투갈 리그 사카베넨세를 거쳐 명문팀인 스포르팅에서 성장한 그는 2022년 여름 풀럼으로 이적하면서 프리미어리그에 입성했다. 이미 스포르팅 시절 두각을 보인 팔리냐는 지난 2021년 3월 페르난두 산투스 감독 시절 포르투갈 축구 국가대표팀에 발탁돼 A매치 데뷔에 성공했다. 그는 그해 열린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유로 2020 출전과 2022 국제축구연맹 피파 카타르 월드컵에 출전하며 메이저 대회를 경험했다. 한국과의 조별리그 3차전에선 후반 교체로 출전하며 25분을 소화했다. 마르코 실바 감독 체제의 풀럼에서 좋은 경기력을 선보인 팔리냐는 지난해 여름 중앙 미드필더 보강을 노린 바이에른 미넨의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유럽 최고 명문팀 중 하나인 미넨의 관심을 받자 팔리냐는 당장 이적을 추진했다. 당시 미넨은 풀럼에게 팔리냐의 이적료로 6,500만 유로, 약 964억 원, 라는 거액을 제시했다. 풀럼도 이를 승인했지만 풀럼이 대체자 영입에 실패하면서 수포로 돌아갔다. 당시 피에르 에밀 호이비에르가 풀럼과 연결됐었고 선수가 이적에 동의하면 풀럼은 호이비에르를 품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호이비에르가 안지 포스테코글루 감독 부임 이후 도전을 선택하면서 풀럼이 대체자를 영입하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이적 시장 마지막 날까지 줄다리기 하던 풀럼은 일단 팔리냐를 미넨으로 보낸 상황이었다. 미넨에서 메디컬 테스트를 준비하던 팔리냐는 풀럼의 대체자 영입 실패 소식이 전해지자 낙담하며 다시 런던으로 돌아와야 했다. 팔리냐는 곧바로 풀럼과 재계약을 맺었지만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다. 팔리냐는 1년 뒤 다시 미넨과 접촉했고 빠르게 합의를 이끌어냈다. 미넨은 풀럼과 다시 이적료 협상을 진행한다. 콤파니 감독이 부임한 미넨은 공격지향적인 축구를 선언하면서 선수단에도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콤파니 감독이 휴가에서 돌아온 뒤 구단과 선수단 정리를 시작하면서 속속 정리 대상들이 드러나고 있다. 여기에 김민재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아 더욱 눈길을 끈다. 이 명단에 레온 고레츠카, 요수아 키미히 등 중앙 미드필더 자원들이 포함되면서 중앙 미드필더 보강이 필수적이다. 김민재의 공격적인 수비 스타일은 토마스 투엘 전 감독과 잘 맞지 않았지만 공격적인 모습을 지향하는 콤파니의 철학과는 잘 맞는다. 콤파니 감독은 미넨 사령탑 부임 후 기자회견에서 저는 팀이 공을 많이 갖고 창의적인 플레이를 하길 바란다 라면서 미넨은 경기장에서 공격적이어야 한다. 용기를 내야 한다 라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김민재의 공격적인 성향을 잘 커버하기 위해선 수비형 미드필더의 영향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김민재가 앞으로 나가기 이전에 1차적인 제어를 해줘야 위험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지난 시즌 팔리냐 영입에 실패하면서 전문 수비형 미드필더의 부재로 미넨 중원은 어려움을 겪었다. 콜라트 라이머를 영입했지만 수비 전문 자원이 아니고 오히려 풀백으로 내렸으면서 중앙 활용 빈도가 낮았다. 팔리냐가 합류한다면 김민재는 물론 중앙의 안정감 보강에도 톡톡한 효과를 볼 것으로 예상된다. 1년 전 영입 실패로 실망스러운 시즌을 보냈던 미넨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다시 팔리냐를 품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3. 개인 합의는 필요 없다. 이적시장 1티어 기자도 인정. 미넨, 팔리냐의 518억제의 오른쪽 화살표 칼같이 거절, 돈 더 가져와. 영국 매체 디 애슬레틱의 데이비드 온스테인 기자는 9일 한국 시간 바이에른 미넨이 풀럼에 주앙 팔리냐 영입을 위해 3,500만 유로, 약 518억 원을 제안했고 미넨은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라고 보도했다.
팔리냐는 마티치를 연상케 하는 거구로 자신의 피지컬을 활용하여 볼 경합과 헤더에 능하며 수비력이 좋기 때문에 커버하는 범위가 넓다. 특히 2022-23 시즌에는 프리미어리그에서 144회의 태클을 시도하며 그 부분 1위를 기록했다. 또한 볼 배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마티치와 유사하다. 전진 패스, 롱패스 모두 소화 가능하며 나폴리의 로보트카의 역할과 같이 후방으로 내려와 중앙 수비수의 볼을 받아주고 배급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포르투갈 스포르팅 유스 출신인 그는 브라가에서 임대 생활을 보낸 후 많은 면에서 발전을 이뤘다. 이 성장을 바탕으로 스포르팅으로 돌아와 팀을 이끌고 있으며 후벤 아모린 감독의 엄청난 지지를 받았다. 2022-23 시즌 플럼으로 이적한 그는 시즌 내내 좋은 모습을 보여줬고 미트로비치와 함께 팀의 최고 선수로 꼽혔다. 이런 활약은 시즌 끝까지 이어졌고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빅클럽들이 달라붙었다. 미넨과 팔리냐는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많은 일이 있었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원했던 수비형 미드필더를 영입하기 위해 FC 플럼에 주앙 팔리냐의 이름이 몇 주 전부터 미넨의 영입 리스트에 올라와 있었다. 미넨은 그동안 파바르와 흐라번베르를 팔며 자금을 충분히 확보했다. 미넨이 팔리냐의 이적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플럼이 팔리냐의 대체자를 구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깔려 있었다. 플럼은 호이비에르를 팔리냐의 대체자로 낙점했고 영입 시도했지만 거절을 당하며 플럼은 팔리냐를 지킬 수밖에 없었다. 결국 잉글랜드를 떠나 독일로 간 후 메디컬을 성공적으로 통과하며 유니폼 입은 사진까지 찍고 오피셜을 기다린 팔리냐는 눈물을 흘리며 잉글랜드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됐다. 결국 그는 플럼과 재계약을 했고 특히 바이아웃이 없기 때문에 팔리냐의 이적료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했다. 영국 매체 스카이 스포츠는 지난 9월 15일 한국 시각 주앙 팔리냐의 새로운 플럼 계약에는 2028년까지 플럼과 계약을 맺은 미드필더의 바이아웃 조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라고 보도했다. 지난 겨울 이적 시장에서도 영입에 실패한 미넨은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 다시 한번 영입을 노리고 있다. 두 당사자 사이의 구두 합의는 진작에 끝난 상황이다. 문제는 역시 이적료다. 플럼도 현재 협상이 열려있는 상태이며 적절한 이적료를 제시한다면 판매를 계획하고 있다. 미넨은 첫 번째 비드로 3,500만 유로를 제안했다. 하지만 플럼은 4,500만 유로, 약 666억 원 이상을 원하고 있다. 플럼은 이미 지난 여름 이적 시장에서 웨스트햄이 4,500만 유로를 제안했지만 거절한 경력이 있다. 지난 여름 6천만 유로, 약 888억 원을 원했던 플럼이지만 이번 여름 이적 시장에서는 가격을 인하하기로 했다. 이제 미넨의 결정에 달려있다. 미넨이 플럼이 만족할 만한 이적료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팔리냐의 이적은 다시 한번 파토날 가능성이 있다.